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걸까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으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남 방남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장사, 또 색깔론이라고 맞받아쳤네요. 어제 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주거정책 발표하셨던데요. 네네. 서울시장 경선 준비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오늘은 안보 현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네. 선거 대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 방남 수용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양반이 통전부장 말하자면 이제 그 북쪽의 국정원장 겸 통일부 장관 역할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북한의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할 때 북한의 대화 파트너인데. 네. 어떻게 그 상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한의 현실이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다만 김영철 방남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정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근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의사표시를 넘어선 도가 넘은 정치 선동이다, 국민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 주범이다, 살인범이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여의도에서는 그 주장의 일관성이 있으면 소신이고요. 예. 일관성이 없으면 정략이다. 이렇게 우리 규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습니다. 예. 그런 김영철, 그런 살인마 김영철을 자신들이 과거에 판문점에서 대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면 그건 판문점이니까 괜찮고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었던 황병서가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 왔을 때 네. 그 사람은 왜 서울에서 만났냐? 김무성 의원이.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왜 환영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의 주범은 괜찮고 천안함 폭침 주범만 안 되냐?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회담은 되고 지금 남북대화 회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네.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선동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을 해도 되는 거냐. 네. 심지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영철을 사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호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과거에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삼국시대의 예를 봐도 그렇고. 예.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의 목을 베면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김영철을 사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전쟁하자 이 소리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선동해도 되는 거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최근에 이 김영철 방남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근데 한국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군사회담은 천안함 사건 사과를 받기 위한 회담이었다. 지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아니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차피 명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회담을 계속 오늘도 저 고위급 회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남북으로 가면서 이제 회담을 하면 우리가 가서 평양에서 회담하며 한 번 서울 와서 회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극대화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을 삼아보겠다고 하는 정략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남북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초대한 문재인 나쁜 사람이다 이 소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걸 어찌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펴는 게 천안함 말고 선거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게 좀 왜 저렇게 나오겠어요? 다 선거용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아시안 게임 때 연평도 포격의 주범인 황병서를 만난 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은 다 만났으면서. 그거는 자기들이 만날 땐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인이 이해해달라고 당시 당 대변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호소했으면서 예. 이번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천안함 사건 주범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김영철이 했다고 밝혔다가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공식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국방위원이니까 과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 하던 김태형 국방장관이 네.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을 때 네. 의원들이 김영철이 주범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김태형 장관이 당시에 의심은 가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한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주범이라고 자기는 이제 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김태형 씨가.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다시 또 입장을 내요. 네. 확정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초기에 박근혜 정권 때의 그 국방장관도 또 국방부도 처음 입장은 자신들이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심이 갈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갖고 있었어요. 입장을 원래.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주범이냐 아니냐 갖고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무의미해요. 저는 그 사람이 주범이라고 봐도 그래도 대화는 안 할 수 없다. 마치 연평도 포격의 주범인 황병서와 새누리당 당시 대표들이 회담을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북측 대표단이 통일대교가 아니라 전진교로 내려온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적한테 군사도로를 내줬다고 비판했거든요. 군사시설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에 한참 웃었는데요. 예. 이거는 마치 자기들이 정부에서 인도를 막아서 할 수 없이 차도를 돌아서 갔더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그 자기들이 길을 막아서 돌아간 거지. 네. 자기들이 안 막았으면은 그 통일대교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예 원인을 한국당이 제공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막았어요. 누가 인도를.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차도로 잠깐 내려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인도 막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차도로 내려갔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뭐 이렇게 역지 아닙니까? 참 정말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과는 별개로 원내투쟁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철 받아들인 배경 또 사전 정지 작업 밝혀내겠다는 거거든요.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가 다릅니다. 국민 민도가.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봤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에서도요. 창피해 죽겠다.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논쟁다운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내로남불에다가 아주 사실은 제가 볼 땐 역대급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많은 투쟁 중에 가장 창피한 투쟁이에요.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비핵화를 언급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단둘이 나눈 대화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이런 얘기를 다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정일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사실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남북 그 사이에 오간 내용 중에 심각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지만, 그러나 이 고위급 간에 오가는 비밀 대화는 저는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옛날에 송민선 장관이 뭐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네. 결국 북과 남이 대화를 할 때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 문제를 풀어보려고 서로 이렇게 비밀적인 대화하는 내용은 미주알 고지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북한의 고위급을 만나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정도 얘기를 안 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일단 북미 대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대화가 비핵화 대화 맞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두 나라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뭐 날씨 얘기만 하고 헤어지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대화를 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나라가 대화할 의지를 피력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네. 또 남쪽의 상당한 전문가들도 이거는 제재의 효과가 들어감과 동시에 남쪽의 대화 유도 노력이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처럼 만들어진 이 모멘텀을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네.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저는 국제사회의 설득 여부에 따라서 그 가능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비핵화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형국이 이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만나보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도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불신이 있고요. 그런 입장이죠. 북한을 만나보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대화가 별 의미가 있겠냐.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두 번이나 자기들과 약속을 깼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조건이었습니다. 예. 만약에 미국이 볼 때 북한하고 대화를 하니까 뭔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또 네. 북한이 미국이 한번 합의한 걸 다시는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저는 이 대화는 의미 있게 진전될 수 있다.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양 국가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불신이 있다. 그것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에 먼저 나서진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을 하고 NPT 가입이나 IAEA 핵사찰을 받는다면 사실상 비핵화로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타당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더 나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것이 폐기를 하지 않는 동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을 동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일단 동결시켜놓고 폐기로 가는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욱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밀각에서는 동결 그러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소리냐 막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동결은 현 상태에서 더 못 나가게 하는 걸 동결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걸 더 못 나가게 한 다음에 폐기로 가는,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말한 동결 후 핵 폐기 협상으로 가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폐기가 전제된 동결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이 또 핵 동결이나 폐기를 받아들인다면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뭐 단순히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 정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북한이 대체로 많은 조건과 요구를 걸지만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인 태도는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대고 매우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그들의 목적은 체제를 말하자면 보장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도 자기 체제를 말하자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북한이 어떤 요구사항을 걸 때마다 한미 간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면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연례적으로 있던 훈련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있을 때 늘 반발했지만 예. 그 반발의 강도가 또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의례적 반발인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패럴림픽 이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는 4월 전쟁 위기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의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4월의 전쟁 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확답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위기설의 핵심은 우리가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하면 북한이 그에 대응하여 반발하여서 ICBM 비행급 우주의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정인데요. 예. 연례적인 한미 군사합동훈련 때문에 핵실험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일단 위기설은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미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면은 작년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급 그런 미사일 로켓을 발사하던 시절의 판단으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요. 네. 4월 전쟁 위기설은 저는 너무 지나친 분석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남북 정상회담 여건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북미 회담이 먼저 진행되고 그 북미 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서 하자고 한 그 여건이 바로 이 북미 대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만나자마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큰 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화의 계획들이 합의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싶고요.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건 작년 12월에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가 어쨌든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딱 한 말씀, 자유한국당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너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초조한 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국가를 이끌었던 여당 출신의 그 제1야당이 무책임한 그런 정치선동 또 너무 극한적 투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